안녕하세요. 산업 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특허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에는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어느 국가에서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메이드 인 했었는데요. 그것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디자인을 어디서 했느냐, 디자인을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표시를 지우고 이제는 디자인드 바이 애플이라는 표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제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러면 출원을 해야 되겠죠.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될 텐데요. 특허청에 출원할 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출원 제도가 있는데요.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가 있고요. 유사 디자인 출원 제도, 그리고 부분 디자인 출원, 비밀 디자인 출원, 동적 디자인 출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습니다. 해서 1998년 3월 1일자로 디자인 등록 관련 무심사 등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출원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면 바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심사 등록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심사 등록 대상에 있는 물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 18개 대분류 6,200개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디자인 출원해서 심사를 받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도 짧고요. 그래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유사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 디자인 제도는 한 개의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본 디자인이 있고요. 그와 비슷한 유사 디자인을 한 개, 두 개 같이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그 기본 디자인에서 형태를 약간씩 달리해서 모방하는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인 디자인 제도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한벌 물품 디자인 제도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벌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같은 한벌 물품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묶어서 한벌 물품 디자인 출원 제도라고 합니다. 일단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 제도는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출원 내용이 공개되면 곧바로 모방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권리자는 대응을 못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점까지 공개하지 말고 더군다나 등록이 지난 다음에도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디자인권자는 사업화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 유사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1디자인은 1출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무심사 등록 디자인에 속하는 물품은 20개까지, 20개까지 묶어서 복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자체 디자인 제도도 있죠. 글자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 후라이팬 손잡이 부분을 예쁘게 디자인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후라이팬 전체를 디자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 디자인, 손잡이 부분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부분 디자인 제도입니다. 화상 디자인 제도가 있죠. 요즘에 카톡이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화상 디자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적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동적 디자인은 움직이는 것, 디자인은 멈춰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동적 디자인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뚜껑을 열면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디자인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동적 디자인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미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입니다. 그리고 형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각성, 마찬가지로 눈으로 직접 보여야 되는 것이 디자인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 신미감, 미적 처리를 해야지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과 디자인의 등록 요건은 다릅니다. 등록 요건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 등록을 필요로 하는 요건들입니다. 그것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선언주의 4가지입니다. 신규성은 새롭게 고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작성은 이쁘게 아름답게 본인이 직접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창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대량 생산이 아니더라도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야 한다라는 것이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다음 선언주의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실험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선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들은 그런 디자인이 예전에 나와 있는지를 다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없으면 디자인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가 디자인의 등록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자는 권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직접 사업화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실시권을 또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재미있는 디자인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예, 사과의 모양, 사과의 모양도 그냥 모양이 아니고 사과를 먹은 모습이죠. 이런 것을 사과 주스 캔으로 또는 음료수병으로 만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서랍식으로 만든 세탁기입니다. 잡아당겨서 옷을 넣고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입니다. 예, 디자인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비에노라고 하는 회사는 이 스피커 전문 회사입니다. 기존의 스피커하고는 다른 스피커 모양이죠. 아주 아름답고 갖고 싶은 스피커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개발해서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다음 이것은 청국장 관련 회사인데요. 기존의 청국장 제품을 판매하다가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기존 매출보다 150% 신장된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은 기업의 성공 비결 중에서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공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